내부에서 일어나는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보호와 보상이 중요합니다. 내부에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면에서 조금 우리 사회가 이 내부 고발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권장하고 충분히 보상해주고 이런 제도로 바뀐다면 저는 우리 사회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통신사에 전화료 과다 청구를 제보했던 이혜관 씨는 회사로부터 3차례 보복 인사를 당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를 요청해 회사의 부당 인사를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큰 힘이 됐죠. 조합원들이 성금도 많이 걷어줬고, 그러니까 물론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최소한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챙겨줬고, 특히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제 한 사람으로서는 진짜 거의 기적과도 같은 3번의 보호 조치를 해줬는데, 당장은 돈이 이제 많이 수입이 줄었으니까 힘들었지만 이렇게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진 않았어요.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기밀 등이 신고 내용에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자 신상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서 해고 시 복직될 수 있으며 체불된 임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로 인해 가족 등이 위험에 처할 경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권익위에 보호 상담 접수되는 다수의 사건은 불이익 발생 이전에 조기 해결되고 있습니다. 동료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조사에 협조 후 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계약직 직원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뒤에서 외부인을 조종해서 신고하게 만들었다고 의심했고,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과거의 출장비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해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했죠. 권익위 담당 조사관은 3차례 기관을 방문하여 보호 제도를 설명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권익위의 빠른 조치로 저희 기관에서는 저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았고, 앞으로 재계약도 무난할 것 같아서 신분 보장 조치 요구를 취소했어요.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부패 행위나 공익침해 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을 회복하고 비용을 절감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전력업체에 263억 원대 납품 비리를 제보한 신고자에겐 역대 최고액인 11억 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민이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요구하는 만큼 부패 공익신고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높아지고 법의 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4월 말에 제가 저희 학교 상황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 제보를 했습니다. 당연 퇴직을 해야 되는 행정실장이 이제 구속까지 됐었고,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을 거라고 알고 이제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근무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었느냐, 인지했으면 어떤 조치 취했냐, 안 했으면 와서 조사해라. 안종훈 선생님은 학교 회계 비리를 신고했지만 학교는 은폐로 일관하고 오히려 안교사를 10여 년간 맡아온 담임직에서 폐지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립학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신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아예 몰라도 저는 교실 들어가는 게
그 당시는 가장 큰 소망이었었어요. 그러다가 4월 이제 10일 이제 임시이사분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오면서 제가 4월 10일부터 교실에 들어왔는데 진짜 딱 4월 10일 처음 들어와서 교실에 서는데 목이 콱 막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풀어야 될지 기억이 잘 안 났어요. 안 교사는 학교로부터 오랜 기간 따돌림을 받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그때 안 했더라도 시간 지나면 괴로웠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문제 알고 있는데 이거 문제 제기 안 하고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서는 거 내가 참 부끄러운데 분명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했다면 나는 어차피 이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길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지. 내가 여기서 내가 그때 그 시점으로 가면 할까 말까 이건 아닌 것 같다. 2017년 4월 사립학교에서도 안 교사와 같은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패방지 권유기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및 학교 법인의 부패 신고자도 법적 보호 및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할 교사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경원 선생님은 사립고등학교가 남학생을 더 많이 뽑기 위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했다고 시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준엄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권력자나 특권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런 것을 교육 현장에서 보다 보면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학교는 그리고 교사라면 그런 차별이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육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행위에는 가해자나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격자와 방조자, 그리고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히는 신고자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부패 공익침해 행위가 벌어질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면하고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박수를 보내고 큰 목소리로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영웅은 바로 여러분, 아니 우리들 자신입니다. 자꾸만 편법으로 일을 하게 되고 편법이 누적이 되면 관행이 되고 그게 저는 적폐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저는 내부에서 아래서부터 이 문화가 바뀌어야지 위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당분간은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갈등이 있어 보일런지 모르지만 아주 단기간 내에 우리 사회 관행이다시피 뿌리박힌 비리 이런 건 뭐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누군가가 뒤에서 계속 잡아주고 놓치면 누군가 이걸 놓으면 제가 좌나 우로 오른쪽 왼쪽으로 막 넘어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정말 안 잡았을 때 혼자 막 달릴 때 그 느낌. 내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발을 자꾸 땅에 디디고 양발을 디디면서 못 탔는데 어느 순간 용기를 내서 한번 딱 타기 시작하니까 정말 마음대로 바람을 가르면서 달릴 수 있는 그 느낌? 그런 것 같아요, 공익제보가.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진실은 밝혀진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십시오.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